안녕하세요. 상태명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육친생극 비교법. 일반적으로 육친생극 비교법은 십신의 생극 비교와 궁이 생극 비교가 있다. 보편적으로 궁이보다는 십신인 육친을 기준으로 많이 응용하고 있다. 육친의 생극 비교법은 십신의 생극 비교와 궁의 생극 비교가 있고 십신인 육친을 기준으로 많이 응용하고 있다. 즉 육친 간의 왕세에 의거하여 생하고 극하는 관계에 따라 육친을 추론하는 것이다. 명조 해석상 많이 보이는 것이 제다신약이나 혹은 제왕신약 그리고 신약사랑 사략신왕, 나아가 식상왕사략, 제왕인세, 인왕식세 등의 구조이다. 육친의 왕세 비교법과 적용이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지만 따로 설명하였다. 병인, 신묘, 갑인, 기사 보면 신왕하고 모광하죠. 모광 이만큼이 다 목이고 재는 기토 하나 있습니다. 갑인일생이 인사로 사명을 놓고 목 비겁이 퇴왕하여 신왕하고 시상기토 재성이 약하다. 신왕제약으로 그 처가 흉사하였다. 그러면 남명으로 다시 무진, 갑인, 경인, 갑신, 경금일간이 재인, 목이 왕합니다. 경인일생이 사명을 놓고 목재성이 왕하여 제다 신약이 되었고 그 처가 흉사하였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으나 상황은 다르다 이거네요. 인사로 인사사명 여기 보면 인신 사명이죠. 그리고 갑자 을에 무신 정사 무토일간이 해수 자수가 있어서 자수가 있고 관도 왕하네요. 재생관하는 팔자네. 식상생제 재생관 무신일생이 사신으로 사신 그쵸 형살에 놓고 수재성이 왕하여 제다 신약이다. 그 처가 흉사하였다. 보면 인진, 임자, 경인, 병자 보면 경금일간이 자월에 생하였죠. 그리고 경금의 재성은 인목이 있고 진토 속에 을목이 있습니다. 경인일생이 수식상이 태과하고 임자 해가지고 태왕하고 식상이 태왕하고 병화관살이 병화관살이 많은 수의 극을 당하니 그의 아들이 눈병신이 되었고 또한 소실에게서 득자까지 하였다. 소실이라 하면 병화일간의 진토 속에 임수가 투관되고 병화 속에 인목 속에 병화가 저기 올라왔죠. 여명을 볼까요?
경호, 신사, 갑자, 을사,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의 관은 신금이죠. 신금,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 시광, 갑자생이 연월상의 경신금이 관살이고 남편인데 지지의 화식상이 퇴과하여 보면은 5, 4, 5 아니 4, 4, 5가 있죠. 그러면 화식상이 퇴왕하여 식상화와 관살금이 화금상전난다. 부부는 매일 대립으로 싸움을 하여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개해, 정사, 갑신, 기사 4월에 간목이 신금 절지위에 앉아있네요. 갑신이 일지 신금이 관살로 남편인데 월상의 정화, 정사월이죠. 식상이 퇴왕하여 부부간의 싸움이 심하였다. 무진, 임술, 정미, 경자,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는데 정화의 관은 임수, 정일생이 시지 자수가 있죠. 자수가 관살인데 식상이 퇴왕하여 식상 정화의 식상은 토가 왕하죠. 퇴왕하여 아기를 낳고 남편과 이별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식상이 퇴과하여 관을 극한 겁니다. 보면 병신, 기미, 개유, 신월에 기토일간이 기미로 왕하죠. 기토일주가 일지 미중 을목이 관살이래요. 관살이 아무것도 없네. 목이 미중 을목 하나 있는데 약하고 전국의 금식상이 신신유 이렇게 있죠. 식상이 퇴왕하여 아기를 낳고 남편과 이별한 여명이다. 아홉 번째, 육친의 다소론. 어떤 특정한 십신이 많거나 혼잡된 것에 대한 추론에서 어떤 특정한 십신이 많거나 혼잡된 추론에 대한 추론에서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혼잡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있다는 의미이며 많다는 것은 수량이 많다는 표현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혼잡이라는 것이 많다는 것에 종속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식신상관이 많다면 조모가 둘이거나 많다는 것이며 인수가 많다는 것은 모친이 둘이거나 많다는 의미이니 계모 혹은 양모, 서모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혼잡이라는 의미는 즉 인성이 혼잡이라면 친모 외에 다른 모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잡은 하나가 아닌 이물질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남명입니다. 병자, 정유, 을미, 개미. 남명으로 6월에 을목이 연상의 병화와 정화로 식상이 혼잡되고 많아서 두 조모를 모신 사람이다. 남명, 정해, 정미, 무술, 정사. 미월에 무토일간이 정정사, 정인이 많네요. 남명의 일주가 연월실상의 정화인성과 시지의 사화인성이 있어 인성이 혼잡되고 많아 두 어머니를 모셔본 사람이다.
기사 기미 갑술. 4월에 기토가 비겁이 많네요. 그리고 인성도 2개인데 기토일주가 연월지에 사화 인성이 있고 미중 정화 술중 정화가 있어 인성이 많고 혼잡되어 새어머니를 모셔본 사람이다. 아버지가 재혼을 계속 하셨나 보네. 그러면 남명, 기묘, 을의 정추, 계묘, 해월의 정화일간이 정일주가 월상의 을목, 연시지의 묘모, 해중 간목으로 인성이 혼잡되고 많아 서모를 모셔본 사주다. 남명입니다. 기묘, 신사, 갑인, 정묘. 간목일주가 시상의 정화, 월지, 사중, 병화, 일지, 인중, 병화로 식상화가 많아 그의 누이가 과부이다. 시상이 많아 병화로 식상이 화가 많다. 근데 그의 누이가 과부다. 그러니까 겁재 을목이 정관을 겁재 을목이 사화 정화로 시광에서 정관을 쳤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여명, 계유, 정사, 개미, 무호. 4월의 개수네요. 개일생이 화재성이 많고 혼잡되니 재성이 많다는 거는 시어머니가 2시어머니를 모셨다. 여명으로 정해, 무신, 갑자, 신월의 간목이 인성인 자자해가 있네요. 갑일생이 인성수가 중중하니 시모와 사이가 나빴다. 여명, 병인, 갑오, 무자, 정사. 5월의 무토입니다. 5월의 무토가 여자인데 갑이 있고 갑인이 있네요. 그리고 병화, 정화, 사중의 병화, 무일생이 화인성이 중중하여 시모와 사이가 나빴다. 제극인을 했다는 얘기죠. 제극인. 여명, 계유, 신유, 의류, 병자. 6월에 을목이 관이 중중하죠. 을일생의 천간에 신금 관살이 있고 명암부집에 관살금이 많아 6번의 결혼을 한 여명이다. 와. 대단하다. 을묘, 개미, 무진, 갑인. 이건 여명사주고요. 무토일과 무진일주가 미월에 태어났네요. 그러면은 무일생이 천간 갑을목, 관살이 혼잡되고 명암부집이 되고, 명암부집이라는 건 미토가 있다는, 미토의 그 밑에 임묘진이 다 있죠.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관살이 많아 4번 결혼한 여명이다. 여명이 을묘, 신사, 갑인, 정묘. 4월에 갑인일주네요. 갑일생이 화식상이 퇴과하여 태양하여 과부가 된 명이다. 화는
4월에 태어났고요. 4월이고 정화가 시간에 있는데 태왕하다는 건 목생화가 잘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갑일생이 화식상이 태왕하여 과부가 된 명이다. 그러면 정관이 신금이 약하잖아요. 4월에 신금이니까. 근데 목생화로 목도왕에서 목왕 금약하면 금이 당연히 목을 극하는 게 맞는 건데 목이 너무 태왕하면 금이 일그러지거나 부러진다. 거기에 4월에 극도 받으니까 극도 받고 내가 극도해야지 되니까 신금이 태약한 게 맞죠. 그리고 기미, 신미, 무오, 정사, 미월에 무오일주네요. 무오일주가 여기 보면 무일생 토비겁이 많아. 토비겁이 많아. 무, 기토 이렇게 있죠. 비겁이 많아. 첩을 보고 살아가는 여명이다. 여명이 비겁이 많으면 쟁부명이라 하였다. 여명이 비겁이 왕하면 쟁부명이래요. 쟁부명. 남편을 관을 다 거기만 쫓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육친 유무론. 육친 해석에 있어 육친다소론과 그 작용은 비슷하지만 별도의 제목은 단다. 다소론이란 많고 적음의 차이를 말하지만 유무론이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육친통변에서는 없는 것이 나타날 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오기에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없는 것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는 것은 유효한 것이고 없는 것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행운에서 없는 것이 출현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상태 응기 이론에서 기술하였기에 응기편에서 학습하기 바란다. 응기 이론에 있었대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응기가. 갑자, 기사, 갑인, 병인. 4월에 갑인일주네요. 갑일생 사주 중 금관살이 없죠. 금이 한 개도 없고 목비겁이 태왕하여 남명이니까 목비겁이 태왕하다는 것은 그의 누이가 과부가 된 명이다. 그의 누이가 이제 겁재가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다 이런 뜻인가 봐요. 남명사주 무자, 기미, 무오, 개해. 그러면 개해가 재죠. 재. 무일생 사주 중에 목이 관살이 없어요. 미 중에 을목 하나 있고 미 중에 을목 하나 있고 해 중에 간목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목관살이 없고 토비겁이 태왕하니 그의 누이가 정신 이상으로 고생하였다. 목인데 갑술, 병인, 정묘, 을사 인월에 정화일관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정일생이 사주 중에 수관살이 없고 수가 없죠. 그리고 화비겁이 많아 병화, 사화, 임목 중 병화, 정화 중 그러니까 술토 중 정화, 비겁이 많아 그의 누이가 가부다. 그리고 남명입니다. 개축, 신유, 경신, 신사. 6월에 경금이 신왕하죠. 보면 여기 금이 없는 게 없어요.
면 경신일주가 신유의 겁재월에 태어나 축토안에도 겁재가 있고 그리고 사중 경금도 있습니다. 경신 일생이 금이 태왕하여 신왕하고 목재성이 없어 그의 처가 흉사하였다. 한쪽이 퇴과하면 한쪽은 견디기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병호, 계사, 정사, 병호. 얘는 4월에 정사일주가 화가 중중하죠. 계수가 관인데 관이 이게 버티질 못하는 거죠. 정일생이 4월에 화왕절에 태어나 화가 태왕하고 신강하니 재성인 금이 없다. 재성인 금이 없으면 심오와 불화한 명조다. 비겁이 많아서 재성을 극해서 없애니까 뭐 관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하니까 관도 날리기는 할 것 같아요. 개미 갑인 갑인인 병인 간목이 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모강하고 갑인생이 모강절에 태어나 일주가 태강하다. 금 관성이 아예 없죠. 남편인데 관성이 없다. 성생활에 불만이 많아 두 남편과 사는 여명이다. 남편을 둘을 둘 수도 있어요? 표현이 애인도 아니야. 남편이래. 두 남편을 두고 사는 명이래요. 관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명, 개해, 을미, 정축. 해월의 을목이 수왕하죠. 을목일생이 금 관서르는 신축중 신금 하나이네요. 관성이 없다. 결혼에 뜻이 없어 혼자 살고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 위는 정말 여명입니다. 기축, 기사, 기해, 기사. 4월에 기토가 기일생인데 목관살이 해중 간목 하나 있죠. 무관사주다. 결혼에 뜻이 없어 혼자 살고 있다. 이게 인왕한 을목이고 이것도 인비가 왕한 기토죠. 비겁이 중중하고 인성도 있으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식상운에 만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 보면은 축토 안에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만약에 투출되는 해가 온다 그러면 식상생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명, 갑자, 임신, 개해, 을묘, 신월에 개수가 저기 봐야 비겁이 왕하죠. 그리고 식상도 왕합니다. 개일생이 금왕절에 태어나 신태강하고 관성이 없어. 관성은 토죠. 관성이 없어 남편과 해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묘로 이게 목국이 되는데 그죠? 시광하죠. 목국이 되니까 관성이 온다고 그래도 관성 기토나 무토가 온다고 그래도 이 치기 그걸 하니까 관성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명사주입니다. 신미, 무술, 병진, 병신. 수월에 무술월에 태어난 병진일주네요. 병일생이 토식상이 태과하고 관살이 없어 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요.
보통 관살이 없으면 자유로운 영혼이긴 하죠. 사회 규칙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임비식이잖아요. 임비식. 식상월의 임비식. 아니 저기 봐요. 식상월의 비식 팔자죠. 비식제. 그리고 여명입니다. 임신, 기유, 기축, 경호. 6월에 태어난 기토일간. 기일생이 시상에 경금 상관을 뒀어요. 상관을 놓고 관살인 목이 1점 없습니다. 진짜로 없네. 지지 안에도 그 지장간조차에도 한 개도 없죠. 즉 식상이 태왕하고 관살이 없어 기생이 된 팔자다. 식상은 태왕하고 관살이 없어 자기 끼를 그 발산하는 것이 저기 뭐야 자기가 끼를 많이 발산하고 자기가 생산물을 발산하고 뭐 그러니까 상관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거나 문학 쪽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연예인 쪽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사주들을 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술적인 기회를 발생할 때가 옛날에는 기생이나 예능인들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셨겠죠. 상태 응기 이론, 아까 말했던 응기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명리는 먼저 팔자 원극의 원상태를 토대로 하여 어떤 대운에서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면 그 대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아는 것이다. 상태 명리는 먼저 팔자 원극의 원상태의 토대로 해서 어떤 대운에서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면 그 대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팔자에 그 해에 들어오는 운이나 대운에서 움직이는 그때 대운이 그 대운에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상태명리인 거예요. 유년의 원국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다시 본래 원국으로 환원시키는가로 바로 그 당해에 발생할 일들을 추론한다. 모든 십신들은 원국에 모두 원상태가 있고 어떤 십신이 세운에서 원상태를 철저하게 변화시킨다면 바로 그 십신이 대표하는 육친이나 혹은 신체 사항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상태 이론은 숙련되게 학습하고 응용하게 되면 그에 응하는 특정 대운이나 특정 유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사주풀이를 해주는 거나 손님들이 점을 보러 오는 거는 이 올해는 뭐 내 운은 어떤가요? 라는 걸 보는 거는 내 팔자는 똑같은데 올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아니면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거에 따라 올해 결과가 있을 것인지 올해는 좀 더 버티는 운인지 뭐 결과를 얻는 운인지 아니면 올해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마무리하고 그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 상태 응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분한테 저기 뭐야 그 저희 선생님은 응기에 대한 문제를 잘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운이 변하는 거에 따라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분 거는 되게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배워놓으면 사주를 푸는데 훨씬 이익이 될 겁니다. 상태 응기의 주요한 기술들을 기술하였으니 이해와 암기를 기본으로 실전 응용을 해보길 바란다. 이해와 암기래요. 기본이 이분은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개한 이론 중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 많은 사주 신뢰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학습한다면
후학들의 추명 실력은 한층 배가 될 것이다. 장파투 음파로 이거는 지장간에 있는 게 투간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필자 중 어떤 글자 혹은 팔자 중에 어떤 글자 혹은 십신이 지지에 있는 것을 장이라고 하여 지지에 있는 것 원국에 투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한 글자가 십신이 세운에 투출한다면 투출한 십신 방면에 일생의 변화가 출현한다. 인생의 상태 변화란 바로 상응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기쁘거나 나쁘거나를 살피는 것은 팔자 중에 그렇게 투출한 십신이 자기에게 유효한가로 보며 변화의 대소는 그렇게 투출하여 나타난 영양의 왕세를 관찰하면 된다. 팔자 중 어떤 팔자 혹은 어떤 십신이 지지에 깊이 숨어 있고 노출되지 않은 것을 은이라고 한대요. 만일 세운에서 동일한 두 글자가 투출하여 나온다면 이것 역시 인생 상태의 변화 신호다. 이런 상태 변화는 어떨 때는 육친 방면으로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인생 특정 방면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감사합니다.